그 일본에 하마다 게이코라는 그 작가가 있어요. 하마다 게이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 평화라고 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래요.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 것을 소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하마다 게이코라는 사람이 평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란 전쟁이 없는 거, 뭐 질병이 없는 거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이 하마다 게이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있어 참 다행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죠. 너가 있어 다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결국은 함께 어우러져 가는 거죠. 함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너가 있어서 다행이야라고 느끼는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학자 한운상 선생님이 계세요. 사회학자 한운상 선생님께서 소명의 세 가지 소통의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소통. 첫 번째 소통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요. 갑, 갑이 을의 처지를 생각하고 대화하는 거라고 합니다. 갑이 을의 처지를. 그러니까 이 강자가 약자의 처지를 미리 생각해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이걸 한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역지사지하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지사지. 역지사지한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의 처지를 생각하고 대화하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아까 역지사지라 그랬잖아요. 이번에 두 번째는 역지감지라 그래요. 감지. 느낄 감이죠. 느낄 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을의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느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소통이라는 거예요. 을이 힘들고 불편하고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을 겪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한 것을 하나도 느끼지 못해요. 음. 그 사람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별 감흥이 없어요. 내 말만 해요. 이것이 소통의 부재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이제 오늘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이 나는 굉장히 객관적이야. 나는 객관적이고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아. 내가 하는 말은 평균 선상에 있는 말이고 상식적인 말이야. 그래서 나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나는 사실만 말해. 나는 진실만 말해.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래, 내가 바라보는 것을 나는 내가 아주 지극히 객관적이고 타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왔는데 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아니라 그가 옳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불현듯 했어요, 오늘 새벽에. 어. 그 사람들은 여기서 착각하는 게 아닐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상당히 객관적인 사람이야라고 내가 판단하고, 나는 내가 객관적인 사람이니까, 자기 메타인지가 강하니까,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으니까, 나는 내가 하는 건 지극히 상식선상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여기서부터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역지 감지해야 된다. 느껴야 된다. 그 사람의 마음을. 세 번째로는요, 강자가 체질을 바뀌어서 약자가 먹는 것을 먹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 말에는 사자가 강하다고 해서 동물을 막 잡아먹잖아요. 근데 세상이 변화해서 사자가 풀을 먹게 된다라면 이것이 소통의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문제는 소통의 이 세 가지를 거론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어,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손절해버릴 때, 너랑은 말이 안 돼. 너랑은 생각이 달라. 너랑은 답답해서 말하기 싫어. 너는 나랑 달라. 라고 하면서 손절, 딱 끊어버릴 때 이것이 소통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학자 한은상 선생님의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우리가
소명이라고 많은 우리가 사명, 소명 이걸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일까? 우리 소명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명이라는 거? 소명? 예, 각자 위대한 사람들은 다 소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소명이 있나요? 그 소명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잘 말을 못해요.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럼 잘 말을 못해요. 당신의 비전은 무엇이냐? 이것도 잘 말을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힐링 캠프에서 이걸 정말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소명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소명이 뭘까? 그 예수님이 그 소명을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보내어진 사람이다. 보냄을 받은 자다. 생명을 얻고 또 얻어서 풍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그분의 소명이었어요. 생명을 얻고 또 얻어서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무엇을 풍성하게 하려고 왔을까요?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란 그럼 뭘까요? 생명이라는 건 살라고 하는 명을 받고 살아내는 거. 생명. 그러니까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이경규가 그 법륜 스님한테 물었어요. 스님, 우리는 도대체 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는 여기 왜 태어난 거예요? 라고 물으니까 법륜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야. 그냥 태어난 거야. 태어났으니까 이유가 생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남녀가 만나서 생명을 낳은 거죠. 그래서 이유가 있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그 이유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명이란 건 뭐냐? 살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그 명을 살아내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거, 살아내려고 하는 거,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라고 명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법륜 스님은 태어났으니까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살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자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무엇을 명령했냐? 그리고 무엇을 명령했냐? 살라고 하는 매뉴얼이 없대요. 인간이 태어나 보니까 매뉴얼이 없대. 레시피가 없대요. 우리 김성희 리더님 뭐 살라는 레시피를 갖고 태어났어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가야 돼. 이런 매뉴얼이 없잖아요. 우리 이수빈 리더님도 매뉴얼이 없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리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음, 갑자기. 너무 그래서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이 살라고 하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레시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레시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 만들 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그 과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일,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이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룩하게 살아내는 일. 우리가 내 몸에 묻은 찌꺼기, 지저분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내가 깨끗이 닦고, 내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 매일매일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 매일매일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들이 거룩함이잖아요. 매일 거룩하게 나를 정갈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 행위가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는요, 되게 명확하게 나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나에게 오는 사람들을 그가 보낸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하늘이 보낸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나에게 찾아오는 어렵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선물이 될 것인가를 주는 거. 내가 어떤 선물로 나를 주는 것이냐.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내 스폰서에게 나는 오늘 어떤 선물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내가 오늘 내 파트너들에게 나는 오늘 내 자신이 어떤 선물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삶 관계 속에서 스며들어 간다라면 레시피가 없기 때문에 막 살 수는 없잖아요. 이 레시피가 없는 이렇게 태어났지만 그래서 실패도 하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힘들어져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어서잖아요. 그래도 일어서는 거죠. 일어서고 또 나는 정말 너무나 사업이 망하고 정말 부도가 나고 힘든 과정. 내 조직이 다 깨질 수도 있잖아요. 내 조직이 깨지고 파트너가 떠나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레시피가 없는 이 세상에 던져진 나잖아요. 이 세상에 던져진 거죠. 저는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어, 부모님이 좀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 던져졌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레시피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서 여기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내 운명은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간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레시피가 없고 아무 협력자가 없는 가운데 이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또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비즈니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만나서도 레시피는 없지만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잡아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 방법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자가 되더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왜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지, 나의 비전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그분들처럼, 위대한 사람처럼 정말 우리도 이렇게 명확하게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정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명확한 이 길을 바라볼 수 있고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내가 돈만 보고 이곳을 왔고 돈만 보고 뛰어든다라면 우리는 돈이 안 되면 바로 돌아서겠죠. 돈이 안 되는 순간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다른 소명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얘기하고 우리 자신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루 이틀 사이에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어요. 아시죠? 나태주 시인이 이런 말 하잖아요. 어제 성당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제 길 가다 보니까 성당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성당 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말이 딱 써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대요. 너도 그렇다. 근데 사람들이요, 자세히 보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서둘러요. 급해요. 굉장히 급해요. 대충 봅니다. 대충 봅니다. 그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래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그랬는데,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너무 급하고 서둘러요. 그리고 오래 바라보지 않아요. 왜? 디지털 시대가 됐고, 아주 빠른 속도를 내는 시대가 됐어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시간이 다 돈이라고 뛰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는 짧습니다. 어딘가에 머무는 능력이 없어요. 어, 잠시 머무르면 보인다 그러고 들린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잠시 머무를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커피 한 잔 놓고도 잠시 음미할 시간도 없어요. 뭔가 나의 삶을 사고하고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정말 그런 어떤 번민의 시간도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 타인을 오래 해보아야 이쁘다라고 하는데, 사랑스럽다라고 하는데, 오래 볼 시간이 없는 거죠. 어딘가에 머무를 능력이 없고요. 어떤 세상을
어떤 대상을 오랫동안 바라보지를 못해요. 음. 어떤 대상을 오랫동안 바라보는 것이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것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랑은요, 사랑은요, 느림 속에서만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느림 속에서 탄생하는 거래요. 근데 오랫동안 봐야지 사랑스럽다라고 하는데 그 오랫동안 머무는 능력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도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너도 그렇다. 이 말이 참 슬프게 들리는 거죠. 어. 그냥 긍정적으로만 듣기에는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자세히 봐야 이쁘다. 막 이런 말이 너도 그렇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오래 보지 못하고 자세히 보지도 못해. 이렇게 바쁜 속에서 시간 속에서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헐쫓기듯이 살고 있는데 너도 그래.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슬프게 들리는 거죠.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바쁜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가는 어떤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꽉 잡고 가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꽉 잡고 가져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슈퍼먼데이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6월 달이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작심삼일이고 나는 단단하지가 못하고 나는 결단해도 잘 안 되고 나는 다이어트 한다고 해도 며칠이면 끝나버리고 오늘만 먹고 다시 하자 이렇게 나는 작심삼일이고 작심삼일도 아니야. 작심삼초야 막 이런 사람일지 몰라도 사실 3일 하고 무너지잖아요. 그럼 3일 하고 무너지고 나면 다시 또 3일을 세우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한 번 세운 거를 3년, 5년, 10년 가져가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한 달 하다 무너지고 며칠 하다 무너지잖아요. 이것이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정말 실패하는 것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해나가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소통하면서 해나가는 우리 멋진 리더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더님들의 오늘 하루를 또 응원하고요. 우리 정말 이렇게 좋은 신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멋지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관리 잘 하시고요. 그렇게 우리 오늘도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내일 본사에서 만나겠습니다. 네,